78년 검찰청 역사의 종언을 고하는 검찰개혁을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뤄냈습니다. 민주적 권한분산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이로써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은 미완에 그칩니다. 저는 국정조사특위위원으로서 방금 전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기관 복구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총선 전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가 아닌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검찰의 끔찍한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정부 질문은 바로 그 엄중한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사건의 전체 그림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야당 대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검사 15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의 3분의 2이고 광주지검 규모의 2.5배에 달합니다. 대장동, 위례, 쌍방울, 성남FC 사건 이름은 4개로 쪼갰지만 실제로는 대검 차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까지 한 줄로 연결된 그룹이 진행한 패키지 기획 수사였습니다. 그 수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1기 수사팀을 내쫓고 이른바 충성파 검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정식 발령도 나기 전에 주임 검사 동의 없이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며 표적 수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령하게 분양가 엑셀 파일을 검사가 직접 손댔고 녹취록 원본에 없던 단어들을 끼워 넣어서 이재명 대표 연루 프레임을 억지로 짜맞췄습니다. 쌍방울 사건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검찰, 법무부, 서울고검에 제출된 수사 기록 목록이 3권 모두 다르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은 사건의 기록이 받는 곳마다 다르다는 것은 자신들 프레임에 맞지 않은 자료는 빼고 맞는 것만 골라서 그때그때 넣었다는 것입니다. 수사 기록을 통째로 세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핵심 수사 기록은 정식 편철도 하지 않고 검사실 앞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핵심 증거인 안부수 수첩도 선행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대법원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실 텐데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유리한 증거는 숨기고 불리한 증거는 조작하는 것. 이것이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엑셀 파일 변조, 녹취록 날조, 수사기록 세탁, 증거 은닉 이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일선 검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다음에 이런 관련 수사가 어떤 검사 한 사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 팀이 돼서 또 부가 전체가 투입돼서 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패키지 수사를 총괄 기획하고 관리 조정한 당시의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 어떤 감찰과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처분 계획 포함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고의적인 기록 누락, 증거 훼손 막을 기록 관리 시스템 체제 개편 전반의 개선 대책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당시에 그 수사 라인에 주입에 있던 검사들은 대부분이 좀 사퇴를 했습니다. 검찰을 떠났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그 자체에 관련해 갖고서는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TF를 구성해 갖고 전반적으로 같이 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2차 종합특검이 이 관련 사건들을 이첩을 요구하였는데 저희들이 협의해 갖고 함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정말 철저히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술조작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찰청사 안에서 무슨 일 벌어졌는지 이미 장관님 알고 계시죠? 이른바 13135 영상녹취록실.
구치소 수용자인 김성태, 이화영 등 공범들 한꺼번에 불러 모았죠. 연어회 등 외부 음식 차리고 이른바 병가리까지 소주를 병에 옮겨서 담아서 동원해서 검찰청사 안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술할지 공범들끼리 진술을 짜맞추는 진술 세미나 열었지 않습니까? 수용자에게 엄격히 금지된 술과 이 외부 음식 반입 사태, 단순한 특혜가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적 면담을 위해서 수용자를 반복 소환한 것 직권남용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수사과정 확인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변호인 입회 기록과 소환 시간을 허위로 꾸몄으니 이것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범죄의 총집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매우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하는 정황들이 지금 발견돼 갖고요. 그러한 정황들을 발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희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결과입니다. 또 관련 자료들을 전부 인권심의 TF에 제출해 갖고 지금 감찰 및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판넬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녹취 파일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박상용 검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 혐의를 부인하면 10년 이상 구형이 불가피하다. 정말 구형권 무기 삼아서 거짓 자백 강요하는 현장입니다. 다른 사건도 묻어주겠다. 노골적인 형량 거래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추가 녹취에서는 자백이 안 돼 써먹을 수가 없다는 발언까지 나옵니다. 결론 먼저 정해놓고 증거 꿰맞춘 것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조작 진술을 유도이고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욱, 유동규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서 원하는 진술을 뽑아냈죠. 이에 대해서 정일권 부장검사 남욱에게 당시에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압박을 넘어서 공포를 조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성용 검사, 변호사가 먼저 제안했다. 녹취록은 악의적 짜깁기라고 항변합니다. 정일권 검사는 의사는 정확히 진단해 환부에 국한한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부 검사들의 도덕적, 법적 불감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장관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파티 열고 진술 세미나를 조작하고 형량 거래로 거짓 자백 강요한 이 박상현 검사들과 일당들, 이것을 눈 감아준 당시 교도관들, 어떤 징계와 형사 조치 취해야 합니까? 네,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교도관들이 공범 분리한다든가 또는 계호상에 있어서의 과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어떤 형집행에 책임이 있는 검찰이 관련자들 소환하고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검사가 따로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조사할 게 있으니까 피해달라고 하면 그게 피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도관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항의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 전반적인 어떤 피의자들 관리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저희 좀 도출해 갖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취지대로 정말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특히나 가혹행위, 불법 폐유 자행한 이런 사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기소권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옥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들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악의적인 쪼개기 기소입니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먼저 기소해서 1심 유죄 받아내고 불과 5일 만에 같은 사실관계로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배임 기소 후 별건 수사로 피의자 압박해서 만든 조서를 다시 본류 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돌려 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지금 최근에 법원의 판결 추세도 쪼개 기소라든가 또는 별건 수사 관련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이런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있고요. 탄핵 없이도 가능한 파면 징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사건심의위원회도 설치되는데요. 그런데 장관님, 이 사건심의위원회 결정에 검사를 실질적으로 구속할 기속력이 없다면 거수기로 단지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쪼개기 기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실효적인 제도적 보완책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건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고려해갖고 공소권의 남용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겠습니다. 예, 꼭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검찰에서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경찰에 이른바 보안 수사를 떠넘기는 관행이 팽배하다고 하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사기관판 분식회계다, 이런 자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순간 해당 사건은 검찰 미제 명부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 맹점을 악용해서 1, 2년 동안 사건들이 경찰에 매달린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 사건 중에 1년 넘게 미처리된 것이 현재 17.8%나 달한다고 하는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보안수사 요구와 또 재수사 요구 관련해서는 그 책임 문제, 그 책임 소재를 갖다 어디다 물어야 될지는 굉장히 애매한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 검찰이 사건을 갖다 제대로 판단을 해갖고 보안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직접 보안수사를 하든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하는 경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연되고 또 사실 이렇게 방치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실질적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제도 개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던 사이에 피해자들 자기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사건 핑퐁 속에 지쳐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안 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안 수사 요구라든가 또는 보안 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보다는 보안 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이 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라든가 또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향후 어쨌든 후속적인 공소청 중수청법 이후에 형사동법 개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좀 검토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완전한 검찰 개혁을 달성하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 이 양자를 꼭 달성해야 될 과제가 우리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안전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